이번에 저희가 또 주간 박태양이라고 PD님하고 합심해서 만든 지금 컨텐츠가 있는데, 한 주 단위로 이런 강남이랑 고급 주거 시장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를 이제 정기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워낙 또 게으른 유튜버고, 이게 PD님도 좀 게으른 것 같아서 이거를 잘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이긴 한데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찍어서 최대한 빠르게 좀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 소식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PD님이 가장 강조한 내용이 좀 짧고 간결하게 영상을 찍어서 시장 소식을 좀 전해주자. 투머치 토킹으로 의견 전달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 주간 박태양 컨텐츠에서의 가장 핵심은 짧고 간결하게 시장 상황 전달하고 실거래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짚어주고 끝내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론 강남 시장이나 고급 주거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할 얘기가 많지만 두 가지만 한번 뽑아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게 이제 11월 셋째 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에서 이제 셋째 주 넘어가는 요때 이제 있었던 시장 상황을 읽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가져온 거는, 강남에 지금 의외로 토지 거래가 좀 활발하게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같은 거나 접하고 이럴 때 보면은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번 11월부터 좀 토지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강남구에 좀 최근에 급매로 나온 어떤 좀 땅이 있었는데, 그게 한 나온 지 이틀 만인가? 대기업 계열사 대표가 그 매물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매수 결정하고 매수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그 매물이 좋은 매물이긴 했지만 사실은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한눈에 볼 때 이게 뭐 싼지 비싼지 알기 어려운 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최근 실거래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금매가 맞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걸 놓쳤는데 그게 거래가 진짜 너무 빨리 됐어요, 진짜. 근데 이런 케이스가 지금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강남에는 약간 이제 요런 분위기가 조금 전반적으로 깔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계열의 케이스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PF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레고랜드발까지 이제 더해져가지고 완전히 좀 심각한데, 강남도 당연히 그 타격을 피해갈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분들이 또는 뭐 시행사들이 자본이 많거나 뭐 큰 회사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강남이 더 그래요. 오히려 이제 수도권 외곽의 큰 땅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좀 중견 시행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남에는 정말 중소 시행사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토지 잔금을 낼 돈이 애초에 없는데 PF 일으켜서 잔금 치르고 뭐 분양을 하든지 뭘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매가 나오냐 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중견 건설사 또는 디벨로퍼 회사에서 사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풀리기도 전에 또 이런 매물을 개인 중에 뭔가 이렇게 돈이 많은 초고소득자나 자산가가 사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다. 또 이런 것 때문에도 토지 거래가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그냥 짧게 교훈을 어떤 걸 얻었냐 이런 거를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뭐 자영업자, 회사원 뭐 이런 분들은 경기가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헤쳐나가지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산이 많은 그런 회사들, 이런 회사나 개인은 위기는 기회, 이거를 그냥 특별한 생각도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위기가 오면 중소 시행사들 힘들어지고 개인 중에 공격적인 투자자들 힘들어지고, 그러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사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최근에 드는 것 같다. 두 번째는 또 규제지역 해제 이슈가 또 지난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물론 강남이 규제지역이 풀린 건 아니지만 강남 수요층 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궁금해할 만한 정도의 지역들이 규제가 풀려버렸어요. 예를 들면 광교, 평촌, 일산 이런 데가 풀려버렸단 말이죠. 이런 데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강남에 있는 수요층 분들이 투자하러 막 가고 막 눈여겨보고 막 이랬던 지역인데, 최근에 꺼졌다가 근데 또 이번에 규제지역이 풀려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영향이 좀 많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올해 초랑은 또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매수 심리가 꺾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강남에 좀 현금을 들고 계시는 이런 뭐 다주택자 이런 분들도
근데 진짜로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뉴스에 나오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근데 기본적으로 강남에 있는 토지, 상가, 오피스 뭔가 이런 것들, 이제 비주택, 이제 취득세 중과되는 것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종부세까지 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산, 평촌, 광교라는 선택지가 생겼다 그래서 거기를 가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강남에서도 내가 지금 이 현금으로 사서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부동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고, 또 여기 예상치 못하게 이런 주요 일기 신도시들이나 뭐 광교까지 풀리게 되면서 오히려 더 선택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서울도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예상치 못한 데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광교, 평촌, 일산이 풀리는 거랑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 외곽이더라도 서울이 풀린다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남 다주택자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강남에 그냥 뭐 2개, 3개 갖고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안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생뚱맞게 뭐 노원구, 노량진 막 이런 데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또 이런 분들의 자녀가 뭐 의사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그분들 직장이 다 강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녀의 거주도 해결할 겸, 그리고 이제 명의도 활용하고, 그리고 투자도 할 겸 다 강남에 사는 건 사실 웬만큼 부자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활용 가치도 있고, 원래도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하려고 좀 염두에 뒀던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비강남이더라도. 그래서 서울이 풀리게 되면은 그때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평촌, 광교, 일산 이런 데가 풀리면서 강남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서울도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최근에 드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주요 신도시랑 뭐 광교 이런 데가 풀리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뭔가 이제 좀 적으로 취급했던 이런 다주택자로 하여금 결국에는 뭔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지금 이미 그 정도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거래량이 살아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시장 정상화가 되고 거래량도 좀 안정적으로 되고 이러려면은 결국에는 이 다주택자들의 손발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취득세, 종부세 규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영향이 아주 적거나 없어도, 물론 당장은 힘들지만 그 다음 카드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마냥 나쁘게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시장 분위기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의 그 이슈 또 간단 시황 공유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뭐 실거주, 실거래가 네. 짚어볼 때가 됐죠. 아, 네네. 그 한 주 동안 있었던 실거래 가격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거, 이 강남 부동산 시장이랑 고급 주거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거를 또 2개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시그니엘 레지던스 공급 100평형 매매 거래 소식인데, 신고가 소식입니다. 이 시국의 신고가 소식인데, 일단 상황을 정리를 해드려 보면은 공급 100평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전용 70평 정도 되는 호실이 이번에 95억에 거래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오피스텔 평당 가격 비교할 때 이제 전용 평당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용 평당 한 1억 3,500 정도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고가라는 거 보면서 우아하고 이렇게 끊을 수도 있겠지만,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조금 아는 분들은 바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공급 100평형은 시그니엘 레지던스 주력 상품 중에서도 가장 로얄이라고 볼 수 있는 평형이에요. 그래서 거의 호가가 1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이런 타입이 워낙에 다양해서 웬만하면 신고가라고 찍혀요. 사실은 그 전 거래가 없으니까. 이게 67층이면은 기본적으로 100평형만 있는 그 층이에요. 왜냐면 시그니엘 레지던스 주력 상품들 펜트 세대 말고 일반 세대가 있는 층 중에 가장 높은 층이거든요. 또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이게 타입이 워낙에 다양하게 생겼다 보니까 또 타입 모양별로 선호도가 이렇게 나뉘는 게 있고 이래요. 이 100평형 중에서도 좀 전용 면적이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가장 작고 타입이 좀 특이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남양 호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그니엘 레지던스 100평형이라 그래서 다 100억을 넘어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것들 중에도 그런 라인 방향들은 그러니까 100억을 아직 좀 못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리얼 신고가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직전 실거래 가격도 이제 90억 1천만 원이기도 하고, 올해 7월에 그래서 3개월 조금 더 되는 시간 만에 4억 9천만 원이 오른 상황인 겁니다. 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 실거래가 소식은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의 43평 35억 2천만 원 신고가 소식입니다. 이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가 3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도 신기한데, 사실 이게 1층 세대라는 게, 그러니까 이 직전 실거래가 대비 7천만 원이 올랐는데, 이 직전 거래 사례는 그러니까 올해 6월에 11층이 거래된 거였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가격 상승분은 이제 7천만 원이지만 이게 1층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시국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보면서도 산 이유에 대해서 한 번에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금매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최근 실거래가만 봐도 좀 현금 부자가 지금 강남에 막 금매 같은 거 튀어나오니까 그거를 뭐 잡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거의 실거주 위주의 그 매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또 1층인 게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해요. 진짜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디님은? 근데 저도 이게 그냥 실거주가 아니면 이렇게 거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학군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학군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추측해보는 관점에서 약간 좀 추측이 안 된다. 왜냐면 지금 이분이 이게 토지거래가 구역이니까 당연히 실거주는 실거주고 그리고 이제 풀 현금으로 매수하는 건데 35억 2천만 원이면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야, 이 현금을 어떻게 잘 굴려가지고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동안 사실 없어서 못 샀던 것들이 최근에 좀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이 35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분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어야 이 정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있고 잉여 자금으로 이거 35억 2천만 원을 살 수 있어야 이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돈 많으신 분의 자제분이 10월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 신혼집으로 여기를 구하신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 이게 좀 유력하다. 부모님이라서 이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거 싫어하고 그냥 1층을 선호하는데 아들이 사줬다 뭐 이런 느낌. 아들이 한 500억 자산가인데 부모님이 삼성동 생활권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가 좋으세요? 나 저기가 좋아. 그래서 이제 저기 가서 어머니가 이제 10월에 집을 옮겨야 되는데 그거 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요런 느낌이에요 대략. 어쨌든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지만 좀 투자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비율이 적은 거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주 동안 있었던 좀 실거래가 그 소식 중에 눈여겨볼 만한 거래. 그러니까 오늘 신고가 2개를 한번 또 전해드려 봤는데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또 거래 사례가 있거나 하면은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매매 거래 위주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3주차 주간 박태양 이제 정기 콘텐츠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1월 3주차부터 11월 4주차 초반까지 있었던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최소한으로 응축하고 간결하고 짧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게으른 유튜버지만 이 주간 박태양만큼 한번 꾸준하게 열심히 양 PD님이랑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